안녕하세요. Body composition determinants of metabolic phenotypes of obesity in non-obese and obese postmenopausal women 이라는 논문을 리뷰할 가성비가 최고조입니다. 이 논문은 오베시티 학회지에 2013년에 실린 것으로 폐경 후 비만과 비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대사 표현형 비만의 가장 중요한 신체 구성 결정 인자를 식별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한 논문입니다. 대사성 비만의 2종의 스펙트럼은 지난 10년간 큰 과학적 관심을 받아왔으며 대사 표현형에 따른 비만의 하위 집합 분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모든 비만 개인이 심대사성 이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정상 체중 대상이 정상적인 대사 프로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비만과 비만 개인의 대사적으로 건강함, 건강하지 않은 표현형 사이의 구분을 통해 BMI로 정의된 비만보다 훨씬 더 예측적인 심대사성 위험 요소의 실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또한 비만의 하위 유형을 확인하는 것은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폐경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모든 폐경 후 여성에게 심장 대사와 관련된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이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체 구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폐경 이후 여성 비만의 대사적 하위 유형과 신체 구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통계 분석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LBM은 lean body mass의 약자로 fat free mass라고도 하며 한국어로는 제지방량이라고 합니다. 제지방량은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BMI는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LBMI는 BMI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체중 대신 제지방량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BMI는 비만을 판정하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값이 27 이하이면 비만이 아니고 27을 넘어서게 되면 비만으로 판정합니다. FM은 Fat Mass의 줄임말로 지방량을 뜻합니다. 글루티오 페모랄은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즉 무릎 위까지의 하체 부위를 말합니다. DXA는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를 이용한 흡광 분석법입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다른 X선을 조사하여 정밀하게 골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신체 조성, 총 지방과 부분 지방, 그리고 LBM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Waist to Hip Ratio는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으로 이 용어뿐 아니라 다른 용어에서도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to 다음의 대상이 그 앞의 대상을 나누어 값이 도출됩니다. FPG는 Fasting Plasma Glucose의 줄임말로 Fasting은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 즉 단식을 말하고 플라스마는 혈장을, 글루코스는 포도당을 뜻하여 단식을 할 때의 혈장 내의 포도당 농도, 쉽게 말해서 공복 시 혈당을 의미합니다. FPI는 Fasting Plasma Insulin으로 공복 시 혈장 인슐린 농도를 의미합니다. 호마는 Homeostasis Model Assessment의 약자로 인슐린 저항성과 이자의 베타섬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HSCRP는 High Sensitivity C Reactive Protein, 즉 일종의 단백질로 염증이 발생하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로 염증의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설계 과정입니다. 2009년 9월과 2011년 5월 사이에 총 150명의 비흡연자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몸무게의 안전성, 과거의 상세한 의료 이력, 지중해식 식단 점수, 신체적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총 지방과 부분적 지방, 그리고 LBM은 DX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주요 지방 분포에 해당되는 FM에는 트렁크 FM, 앱도미널 FM, 토라식 FM 등이 있습니다. 토라식은 흉곽 부위, 앱도미널은 복부 부위,
트렁크는 팔을 제외한 상체의 몸통 부위를 말합니다. 트렁크 부위가 또라식 부위와 앱도미널 부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지방 분포에 해당되는 FM에는 글루티오 페모랄 FM, 레그 FM 등이 있습니다. 앱도미널 투 글루티오 페모랄 팻 레이티오, 즉 AFM을 GFM으로 나눈 값과 트렁크 투 레그스 팻 레이티오, TRFM을 LFM으로 나눈 값과 같이 주요 지방 FM을 주변 지방 FM으로 나눈 지표도 주요 지방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집단의 부분 지방 분포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비만 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호마 지수 및 HSCRP의 경우 비비만 및 비만 하위 그룹의 서로 다른 임계값을 사용했으며 심장 대사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단식 중 포도당 항상성, 잠재적 염증의 증세, 간 기능 테스트, 지질 지수, 혈압 등과 같은 기준을 이용했습니다. 이 표는 대사적 표현형과 비만을 기반으로 나누어진 집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대사적 표현형은 앞서 언급했던 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결정된 것으로 abnormalities가 0부터 1까지면 대사적으로 건강, 2이면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비만은 앞서 말했듯이 BMI를 기준으로 27 초과이면 비만, 27 이하이면 비만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MHO는 메타볼릭 헬티 오베시티로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MONO는 메타볼릭 오비스 논 오베시티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비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설계 과정에서 이용된 통계 방법입니다. 1원 분산 분석을 통해 임상 및 신체 구성 기준 척도를 비교하였으며 어로시 곡선 분석을 통해 인체 측정학의 효용성과 체성분 DXA 지표를 평가하여 대사 표현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임상 및 신체 구성 변수와 대사 표현형 사이의 독립적 연관성은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용된 통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이란 독립 변수가 면목 척도, 종속 변수가 등간, 비율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2개 이상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정입니다. 분산 분석에는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다원 별량 분산 분석이 있으며 다원 별량 분산 분석에서 특정한 사항을 제한을 하여 분산 분석을 하는 공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에서 사용된 1원 분산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분산 분석이란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 집단 간의 종속 변수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원 분산 분석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부서별로 연봉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독립 변수에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을 두고 종속 변수를 연봉으로 둡니다. 분산 분석법에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가정입니다. 먼저 각 독립 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종속 변수는 각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규성 검정을 하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는 샤피로 윌크로, 대개 데이터가 30개 이상일 경우 콜모고로프 스미노프로 유의 확률을 확인합니다.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다면 정규 분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0.05 이하일 경우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들의 분포 분산이 각 군마다 같아야 합니다. 즉, 독립 변수들은 종속 변수의 평균에만 영향을 주지 그 분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했을 때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각 그룹별로 같은 모양의 분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맨 처음에 나타나는 기술 통계에서 이들의 평균값만을 보면서 차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로 유의미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분산 분석을 보면 유의확률이 0.05 이하이기 때문에 집단 내 분산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논문 속에서 사용되어 나타난 통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은 4가지 대사 표현형의 인구학적, 인체학적, 임상적 척도를, 테이블 2는 신체 구성 변수를 비교한 것으로 총 연구 집단은 비만이 아닌 60명과 90명의 비만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표들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편집했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서술한 항목들은 이 전체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표 아래에 표시된 B, C, D, E, F, G는 각각 그것이 가지는 표현형 비교에서 p-밸류의 값이 0.05보다 작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O 대 MHNO의 경우를 비교한 D를 살펴보면 MONO 표현형을 가진 여성들은 MHNO에 비해 체중 변동이 더 자주 보고되었지만 BMI 값, 폐경, 신체활동 수준, 지중해식 준수 전도, 연령, 중고와 중환둘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MONO 여성은 허리둘레, WHR, WHTR과 같은 중추 지방도의 인체 계측 지표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다음은 MUHO 대 MHO 비교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C를 살펴보면 MUHO 표현형의 여성은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보고했고 체중의 변화를 더 유의미하게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그룹 사이의 연령, 폐경기 시작, 지중해식 식이요법 준수 정도, BMI 값, 팔 중간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MUHO 여성이 WHTR처럼 더 높은 중앙지방 분포의 인체 측정 지수를 보였습니다. 신체 구성 변수에 있어서 MUHO 대 MHO 비교는 MUHO 여성들이 상체 지방 분포에서 AFM, TFM 및 GFM분의 AFM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LFM 및 GFM 지수와 같은 하체 부착도 지수, 총 부착도와 LBM 지수는 MUHO와 MHO 표현형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HNO 대 MUHO와 MHO의 비교입니다. MUHO 여성은 MHNO보다 낮은 신체 활동과 큰 체중 가변성을 기록했고 눈에 띄게 나쁜 FPG, FPI, HOMA 표시 등으로 구성된 심대사성 프로필을 보였습니다. 양쪽 비만 표현형은 MHNO 여성보다 더 높은 지방과 LBM, DXA에서 유래된 수치를 보였지만 심대사성 위험인자, 나이, 폐경 지속기간, 식습관, 신체적 활동과 몸무게의 변화 이력에서의 MHNO와 MHO 표현형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MONO 대 MHO와 MUHO의 비교입니다. 다른 심대사성 매개 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MHO 여성은 MONO보다 눈에 띄게 낮은 FPG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MUHO 여성은 MONO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높은 수준의 MBP, FPI, HOMA 표시, H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보였습니다. ROC 커브는 Receive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의 줄임말로 검사법의 기준치, 즉 컷오프 밸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로 그려지는 곡선입니다. 여기서 민감도는 이 검사가 질병이 정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를 질병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정의이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의 몇 %를 정확히 질병이 없다고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정의입니다. 의학 및 역학에서 많이 사용되며 환자가 아닌 일반 집단의 집단 검진을 하거나 확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의 기준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AUC는 Area Under the Curve의 줄임말이며 ROC 커브의 밑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AUC가 1.0일 때 가장 완벽한 검사이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100%이고 옆의 표는 AUC 값에 따른 일반적 평가입니다. 논문에 사용된 ROC 곡선 분석에 기초하여 두 개의 DXA에서 유도된 중심대 말초지방 분포 비율은 곡선 아래 가장 높은 영역, 즉 AUC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에 비만이 아닌 여성 및 비만 여성 중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표현형을 검출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TRFM, LFM 비율은 비만이 아닌 여성 중 MO-NO 표현형 예측에 가장 큰 AUC를 가졌고 AFM, GFM 비율은 비만 여성 중 MUHO 표현형 예측에 가장 큰 AUC를 가졌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다중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는데 다중 회귀 분석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과 하나의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회귀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키에서 아버지의 키가 클수록 아들도 크고 아버지가 작을수록 아들도 작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매우 크다고 해서 아들이 매우 큰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매우 작다고 해서 아들이 매우 작은 것도 아닙니다. 즉, 회귀는 아버지의 키가 양극단치로 갈수록 아들의 키는 인간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이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ROC 곡선 분석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TRFM, LFM 및 AFM, GFM 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깊이 상호 연관된 지방 분배 지수에서 독립 변수 간의 공선성, 즉 상관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ROC 곡선 분석에서 가장 큰 AUC를 제공한 지수들을 포함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TRFM, LFMB는 P값이 0.001인 것으로 보아 MO-NO 표현형의 유일한 독립적 결정인자였으며 비만 여성의 76.3%를 MO-NO와 MHNO로 정확하게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AFM, GFM 비율은 MUHO 표현형에서 하나뿐인 독립표지였으며 비만 여성의 76.9%를 MHO, MUHO로 정확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P값이 0.05보다 작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폐경 후 여성 집단을 비만 집단과 비만이 아닌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대사적으로 건강한과 건강하지 않은 표현형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임상, 생화학적, 신체 구성 변수를 비교하였습니다. 심장 대사 위험의 가장 중요한 신체 조성 결정 요인은 DXA로 구해지는 TRFM, LFM과 AFM, GFM으로 이 두 가지 지표는 중추 말초 지방이 과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체중 변화는 비만이 아닌 여성과 비만 여성 모두에서 건강한 표현형과 건강하지 못한 표현형 간의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폐경기를 거친 비만인 여성과 비만이 아닌 여성 모두에게 몸통 지방과 같이 오랫동안 쓰여온 지표들이 건강한 표현형과 건강하지 않은 표현형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반면 상체 지방 축적의 경우 대사적 비만 표현형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TRFM, LFM과 AFM, GFM은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 MO-NO와 MUHO 표현형의 가장 중요한 독립적 결정인자로 연구된 여성 중 거의 80%를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표현형으로 정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전체 비만도 측정은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표현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의 신체 구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말초 비만도에 있어서는 대사 표현형 간의 말초 지방 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사성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의 대사 표현형 간의 LBM 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의성이 결여된 것은 중앙지방 분포가 연구 집단의 대사 위험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며 LBM과 같은 다른 신체 구성 매개 변수의
잠재적 기여를 능가합니다. 비만이 아닌 집단과 비만인 집단의 비교를 수행하였을 때 MHO 여성들은 과도한 비만에도 불구하고 MHNO 여성들과 비슷한 수준의 심장 대사 매개 변수를 보였고 MONO와 비교하여 더 나은 포도당과 지제의 지수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은 DXA 기법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 체중 변화에 대한 자기 보고와 관련된 잠재적인 회상 바이어스, 타당성 이유로 인클램프 기법과 같은 인슐린 민감도를 추정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양한 상체와 하체 부위를 통해 전신과 부분적인 신체 조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고 상당수의 건강한 폐경 후 여성에게서 대사 표현형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폐경 후 여성의 임상 및 신체 구성 특성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최초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점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에 따르면 대사적으로 비만인 표현형은 단식성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저급성 염증, 간질성 기형증, 중앙지방 분포 및 시간적 체중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비만과 비만이 아닌 폐경 후 여성들 모두에게 중추 말초 지방 분포의 두 가지 DXA 유도 비율인 TRFM, LFM과 AFM, GFM이 대사적으로 비만인 표현형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인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율은 폐경 후 여성들 사이에서 고위험 표현형과 저위험 표현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료적인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 논문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